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 저는 정말 바쁘게 잘 보낸 것 같고요. 최근 증시를 보면은 작년부터 침체가 온다 이야기하는 베리시안 전망들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침체가 진짜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꺼려지게 됩니다. 최근 경기 전망을 보면 연착륙과 노랜딩의 시나리오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24년도에는 증시 조정이 있겠지만 연말에는 결국에 S&P 500이 5,000포인트로 마감할 거라는 이야기와 최근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는 결국 이제 어닝 비트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전년 동기 YY 기준 TSMC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퍼런스에서는 다음 컨센서스 점점 매출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에 또 AI 수혜주로 반도체주들은 모두 들썩이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채권을 투자하는 많은 분들은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금리라는 것이 어느 선의 저평가이고 어느 선이 고평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배드이스 굿의 논리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어서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과 채권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1970년대 이후부터 아이러니한 흐름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고요. 결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하락 요인으로 채권금리가 하락한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 기대로 시장은 금융 완화적인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을 또 하고, 물론 비록 금리 인상은 상단으로 지금 전망하지만 고금리 유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에 주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재밌는 것은 노동시장이 정말 죽지 않고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과 헤드라인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또 기업들은 대규모로 인원을 감축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곤 하는데, 미국 노동시장의 탄탄함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 때 갑자기 인력을 확 줄여버리는 실업률이 또 급등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언제 실업률이 확 튀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무브의 키포인트는 노동시장 즉 실업률 지표라고 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있겠죠. 여전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일을 구하는 잡 포지션이 더 많다는 것을 저번에 졸츠 구인구직 오프닝에서 그런 보고서에서도 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서민들의 초과저축률이 줄어들면서 결국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이제 원잡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숫자의 집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실업률 지표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생각해보면은 12월 노동지표에서 또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정규직 자리는 감소했고, 그리고 비록 임금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주당 근무 시간이 천천히 줄고 있는 모습을 또 보면서 진짜 실업률이 갑자기 튀는 게 얼마 남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동 쪽에서 전쟁 확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다행히 원자재 유가 등이 확 뛰고 있지는 않아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유가가 튀어버린다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재의 반등으로 잘 내려오는 수치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채권금리는 더 상방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때가 장기 채권을 담을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집값은 또 하락 추세로 전환했고, 선행하는 지수들을 보면 앞으로 렌트비나 주거비용이 들어가는 지수는 점점 하락할 확실한 시장 전망이 또 있었고, 이번에 또 블랙스톤 CEO 스티븐 슈와츠도 이미 주거비용이 전년 대비 6.2% 상승한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임대료 상승이 0에서 0.1% 정도의 상승이라고, 인플레이션 수치는 이미 2% 정도로 낮아졌다고 자신있게 말을 하고 있고, 연준의 현재 고금리도 5.5%로 실제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기에는 충분히 실질금리가 높아서 빠른 인하가 없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편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승장을 즐기고 외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는 역사를 또 보면은 우리는 안일하게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최근에 시티그룹이나 구글, 아마존에서 인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AI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직원 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티에서는 무려 2만 원을 감원을 하고 무려 전체 인원 중에 이 인원 8%의 인원을 구조조정하는 것이고, 3월달 이후 SVB 파산 이후에 어인슈얼된 보장되지 않은 예금이 70%가 넘는 대형 은행이기도 하고, 결국 연준과 보험공사에서
리스크를 막아주긴 했지만 은행도 사실상 수익성이 악화될수록 결국 인원들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또한 구글은 또 3만 명 광고 조직을 해고한다고 지난 12월에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다만 AI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광고 부문에서 일이 단순화되면서 해고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면서 재무 건전성은 높아지지만 그 안에 일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시장의 둔화는 어쨌거나 당연히 급격하게 또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18,000명 정도의 감원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조 조정에 들어갔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임원 감축 발표가 탄탄하게 미국의 노동시장을 조금 대변한다고 보고 있어서 갑자기 실업률이 또 올라간다는 것에 생각을 또 깊이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건재할 것 같던 빅테크나 대형은행이나 대기업들의 구조조정들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파산이나 국가 지원으로 버텨왔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금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양질 일자리가 줄어들고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한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결국 실업 청구 건수나 실업률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 수치에서 계속 머물고 있겠지만, 이런 실업이 있다면 과연 미국의 소비가 계속 완만하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임금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점점 신용 팽창으로 인한 경기 확장이라는 착시 효과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는 연준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금리 인하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페드워치에서는 올해 6번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위기에 다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죠. 상승장을 외치는 전망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채권금리가 확 내려갈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또한 12월에 소매 판매가 정말 잘 나왔고 노동시장이 정말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정말 좋은 지표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튈 수 있는 미국의 역사적인 침체의 전조 현상들을 바로 이렇게 캐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금리가 내려갔을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커플링이 발생을 해서 결국 채권금리가 내려갔을 때 주식도 환호를 하고 있지만 이 커플링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 멘탈은 이 상승장이 지속되는 동안 폭탄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언제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이런 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들 리스크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